차가운 취조실. 강세리는 자신에게 씌워진 황기찬 살인미수라는 어처구니 없는 혐의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황기찬을 해치려 한 적이 없으며 이건 명백한 함정이라고 그녀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판장 본인이 누구일지 세리는 똑똑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YL그룹 회장실에서는 황기찬이 의사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처리했습니다. 과다 복용 시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성분이 소량 검출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처럼 보일 겁니다. 의사가 나가자 황기찬은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자작극이었습니다. 강세리의 존재가 점점 자신의 야망의 걸림돌이 되자 과거 자신이 당했던 한약 사건을 역이용해 그녀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강세리는 이용 가치가 사라진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갈 곳 없는 제인을 받아준 정윤희의 집. 김도윤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제인에게 방을 내어주었지만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의사였던 그는 제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습니다. 강제인 씨가 겪은 일들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강제로 약물을 복용하게 한 것은 법적으로 제대로 증명만 한다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약에 대해 아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도윤의 질문에 제인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구이자 동서였던 도유경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제인은 도유경을 찾아갔습니다. 유경은 제인의 헬쑥한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제인에게 수면제를 건넸던 날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인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난 정말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너를 그렇게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 유경의 절절한 사죄에 제인은 유경을 원망하기보다 어쩌면 그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두 여자 사이에는 복수를 위한 위태롭고도 절박한 연대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강승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섰습니다. 누나를 배신하고 황기찬의 손을 들어준 자신의 선택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깨달은 그는 어머니 최자영에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달라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내가 황기찬 그놈 편에 붙어서 내 뒤통수를 쳤다며? 이 집안 핏줄도 아닌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최자영의 비수 같은 말에 강승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어머니에게 철저히 부정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접견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에 취해 있던 노숙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황기찬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강세리가 체포된 것과 제인이 수면제 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자리에 오른 황기찬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강세리 카드는 제가 알아서 버릴 거고 강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제가 드리는 돈이나 쓰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아들의 냉혹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노숙자는 그날 밤 황기찬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무언가 약점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황기찬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살벌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 번만 더 제멋대로 구시면 그땐 정말 어머니고 뭐고 없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제 말 명심하세요. 자신 역시 아들의 야망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노숙자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취조실에 갇혀있던 강세리는 변호사를 통해 황기찬에게 단 한 문장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함께 묻었던 비밀.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무겁지 않아? 그 메시지를 확인한 황기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강세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강세리는 이제 YL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황기찬에게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풀려나자마자 과거 황기만이 이용했던 어둠의 세력과 접촉하며 황기찬과 강제인 모두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유경은 굳은 결심을 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 황기만이 무리한 투자로 남겨놓은 서류 더미 속에서 과거 황기찬이 YL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황기찬의 또 다른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유경은 망설임 없이 그 서류를 들고 제인에게 향했습니다. 제인아, 이걸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 거야.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속죄야. 며칠 후 황기찬은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제인의 옛집에서 성대한 가족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성공을 자축하던 바로 그 순간 만찬장의 문이 열리고 강재인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 내 집에서 지금 뭐 하는 거죠? 모두가 놀라 굳어진 가운데 제인은 황기찬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유경이 건네준 비자금 내역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어떻게 좀먹어왔는지에 대한 작은 기록이에요.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이어서 제인은 노숙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윤이 작성해준 장기간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소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제가 왜 정신병원에 끌려가야 했는지 이 서류가 곧 세상에 알려줄 겁니다. 법정에서 뵙게 되겠네요. 제인의 거침없는 폭로에 만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그녀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황기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황기찬 씨, 아주 볼만하네요. 그런데 어쩌죠? 당신의 추악한 비밀, 나도 몇 개 알고 있는데 이제 슬슬 공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강세리의 등장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제인은 파탄 나버린 만찬장을 뒤로 한 채 여왕처럼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강재인은 황기찬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인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어떤 반격을 가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